32조는 조문이 많이 나옵니다. 모든 국민은 31조가 교육받을 권리고 32조가 근로의 권리, 사회 경제적 방법으로 고용의 증진,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적정 8차, 최저 9차 이렇게 되죠. 근로의 의무를 진다.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정한다. 근로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 이런 측면 때문에 근로의 권리 중에 일할 환경이 자유권적 성격을 갖고 외국인에게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해라. 여자의 근로 특별한 보호를 해라. 고용임금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2조 사항도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연소자의 근로도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유공자, 상위, 군경 끊고 정말 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근로기를 받는다. 이 규정에서 국가 유공자의 유가족은 혜택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엄격 심사했죠. 가산점 사건. 주로 X 근로 권리에 관련하여 장애인 근로자 특별한 보호도 현행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없죠. 여자, 연소자, 국가 유공자 등만 규정하고 있고 34조 1항에서 신체 장애자 등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근로를 특별히 보호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여자, 연소자, 특별한 보호. 여자, 연소자만 있네요. 여자, 연소자,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장애인은 없다. 장애인은 34조 1항에서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고 근로의 권리 제헌헌법부터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제헌헌법부터 규정 메모하시고 인간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의 방해를 받음 없이 계속 유지 그리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런 일반적 의무입니다. 이것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자유로운 발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주는 기본권이다. 이 말 자체 여러분들 두 번째 줄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 국가에 대해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도 맞습니다. 요구. 그런데 어떤 요구까지는 아니라는 거. 직접 밑에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생계비 지급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고용 증진을 위해서 정책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자리 생계비는 안 되고 정책 요구라는 거. 요구할 수 있긴 있는데 일자리 생계비 X 정책 요구이고 따라서 이걸로부터 직장 존속 청구권이 도출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개념 지문으로 나왔을 때 헷갈려 하시잖아요. 요구할 수 있다. 국가에 대해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직접 일자리 생계비까지는 안 되고 직장 존속 청구권 도출도 아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주체, 대한민국 국민이다 원칙적으로. 그리고 근로자가 주체가 되고 특히 이게 많이 나오죠. 노동조합은 주체가 안 된다. 노동조합은 근로 상권의 주체는 되지만 근로의 권리 주체는 안 된다. 많이 나오죠. 반면 일할 자리,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 일할 환경도 내포하고 있고 환경은 자유권적 기본권 성격도 가지므로 이 일할 환경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 또한 대법원은 출입국 관리 법령에 따라 취업 활동을 받을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이라도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판시했다고 하죠. 이 부분 2번 24년 경찰 간부입니다. 근로자의 개념은 불법 체류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실제로 체류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무하고 있으면 근로자 범위에 포함합니다. 아래에 기초로 X, 외국인에게 근로의 권리를 전면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일할 환경은 인정된다. 맞고 근로의 권리는 개인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주체가 될 수 없다. 맞고 밑에 일할 자리, 일할 환경, 후자는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바 직장 변경 횟수 제한 이건 항상 나오면 뭐죠? 무슨 제한? 직장 선택의 자유 제한, 직업의 자유 제한이지 근로의 권리 제한, 신체의 자유 제한이라고 하면
좋습니다. 직장 변경 횟수 제한은 그럴싸하잖아. 이 문장이 아주. 그렇죠? 근로의 권리 제한 아닙니다. 직장 선택의 자유 제한 또는 직업의 자유 제한이라고도 나와요. 직장 선택의 자유가 직업의 자유 내용이죠. 근로의 권리 제한 X, 신체의 자유 제한 X. 국가는 1항 2문에서 사회 경제적 방법으로 고용 증진을 노력하여야 하며 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 적정 임금 보장,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밑에 보면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하이라이트, 이것은 헌법상 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로소 인정될 수 있다.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장 넘겨보면 정부가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죠. 해마다 9천 얼마, 9,860원 이렇게 고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사업자, 사장님의 계약의 자유 10조, 또 21 직업의 자유 15조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합헌이라는 거죠.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 보장해라.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기준법 강행 규정들이 많이 있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여자 연소자의 근로를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여자 연소자. 국가유공자 내용 나와 있죠. 유가족은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은 32조 6항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산점 제도의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판례 보겠습니다. 근로의 권리 판례. 법률로 국가보조 연구기관을 통폐합함에 있어서 재산상 권리 의무만 승계시키고 근로관계 당연 승계 조항을 두지 아니하는 거. 이거 미안하지만 합헌이죠. 그런데 이런 문장이 많이 나오죠. 15조 직업의 자유, 근로의 권리, 사회국가 원리의 근거에서 일반적 의무는 있다는 거야. 실업을 방지하고 부당한 해고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의무는 붙들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더 나아가 직접적인 직장 존속 보장 청구권까지 인정하는 근거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당연 승계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근로의 권리 침해 아니다. 앞부분, 뒷부분 다 기억하시고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여기서 외국인 근로자한테 근로기준법 소정 일부 사항을 적용 제외한 거 이거 위헌 합헌 기억해야 되고 위헌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이러한 환경에 있어서는 기본권 주체성이 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기준 중 외국인한테 일부 적용 제외하는 거 합리적 이유가 없다. 평등권 침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고는 하면서 근로의 권리로 판단하지 않고 평등권 침해로 판단했어요. 평등권 침해다. 왜 평등권으로 했냐면 평등권 이렇게 됩니다. 평등권을 이야기하려면 평등권은 인간의 권리예요. 그러나 인정되는 기본권에 있어서 논의될 수 있다 그랬어요. 외국인은. 근로의 권리 인정되니까 그에 관련돼서 평등권 주장할 수 있고 주장했더니 평등권 침해다.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평등권 침해. 반면 이것이 직장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지는 않고 외국인 지위 보장이라든지 119조에 위반되지는 않는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요거 아래 쟁점은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어쨌든 제목 보고 위헌인 거 떠올려야 돼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소정 일부 사항만을 적용 대상으로 한 것. 그래서 일부는 적용되고 일부는 적용되지 않는 것. 요것이 평등권 침해다. 이럴 환경 외국인 기본권 주체성 인정된다.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연가에서 정직 일수는 공제하도록 하는 거. 먼저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권리 내용에 포함된다. 이거 기억해야 되죠. 연차 유급 휴가, 해고 예고 제도는 포함됩니다. 안 된다가 아니고 돼요. 그런데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 의무를 면제해서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인데 정직 일수, 이미 정직 일수는 일 안 하고 있잖아요. 연가 일수에서 공제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문제 없다. 근로의 권리 침해하지 않는다. 정직 일수, 나쁜 거,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하더라도 근로의 권리 침해 아니다. 노동조합한테 사업소세 비과세 대상화는 노동
노동조합은 근로관리 주체가 될 수 없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고 근로 3권 노동조합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권리가 33조 1항은 단결권, 이 단체 교섭권, 근로 3권 규정입니다. 근로 3권의 내용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33조 1항에 위반되지도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노동조합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근로의 권리 주체는 근로의 권리는 제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근로 3권 관련해서는 근로 3권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합헌입니다. 노동조합도 똑같이 사업소세라는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 3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다. 근로의 권리 주체는 되지도 않는다. 할게요. 군인하고 현역병의 보수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현역병 보수가 너무 적다. 구공무원 보수 규정에서 군인 봉급표의 병의 월급 지급액 부분이 현역병 보수 규정인데 최저임금제 관련해서 최저임금보다 못 미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지만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 32조 1항의 근로의 권리에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요 문장이 기출입니다. 고양이가 탈출하려고 하고 있어요. 합시다. 그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32조 1항의 근로의 권리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병의 군인의 월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의 권리의 내용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두 가지. 연차 유급휴가, 해고 예고제도입니다. 밑에 계속기간 1년 미만인 자 퇴직급여 지급 제외 합헌이죠. 근로의 권리로부터 직접적인 직장 존속 청구권이 도출되는 것 아니고 여기도 외워야 되겠죠.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헌법에 바로 도출되는 것 아니다. 모든 근로의 권리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하라고 그랬죠.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32조 그 아주 바로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 밑에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헌법상 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다.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므로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32조 근로의 권리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보장해야 된다는 것에도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32조 3항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로의 권리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죠. 밑에 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급여 제외하고 있도록 한 것도 합헌이죠. 32조 3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계속기간 1년 이상 근로자가 근로연도 중도에 퇴직한 경우는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것. 연차 유급휴가는 80% 이상 요건을 하는 것이고 중도 퇴직의 경우에는 연차 유급휴가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의 권리 침해하지 않는다. 합헌. 출국 만기보험금 출국 후 14일 내로 지급하고 있는 것. 이것은 일할 환경에 관한 근로 조건의 문제이므로 외국인에게도 기본권 주체성 인정된다. 그런데 외국인과 국내인을 동등하게 취급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불법 체류 방지를 위해서 그 지급 시기를 출국과 연계시키는 것은 불가피하고 근로의 권리 침해하지 않는다. 이거죠. 오른쪽 해고 예고 제도는 근로의 권리 내용이 포함된다. 기억하시고 그런데 6개월 정도 됐는데 해고 예고 제도의 적용 제외를 두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죠. 근로의 권리 침해, 평등원칙 위반된다. 이고 반면 비교 판례 3개월 근무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거죠. 근로의 권리 침해하지 않는다. 6개월, 3개월. 어쨌든 해고 예고 제도는 근로의 권리 내용에 포함된다. 3개월, 6개월 결론이 달라졌다라는 것이고 앞에 187페이지 아까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권리 근로의 권리 내용이 포함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 번 했죠. 자, 189페이지 실업급여에 관한 고용보험법 적용에 있어서 실업급여 요즘 이슈죠. 그래서 이 판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65세 이후
고용된 자, 나이 많으신 분들은 실업급여까지는 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 젊은이들만 줘도 충분하다. 적용 제외하더라도 이분들의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자는 실업급여 적용 제외하고 있고 합헌이다. 밑에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부당 해고 제한 조항, 또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등등 이 부당 해고 제한 조항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다만 근로자 4명 이하 사용 사업장은 적용 제외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는 거야. 영세하니까. 적용 제외하더라도 합헌입니다. 이거 최근에 여러분들 모의고사에서 봤죠? 기출이에요, 기출.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당 해고 제한 조항을 근로자 4명 이하 사용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 근로의 권리 침해하지 않는다입니다. 최저임금 고시 자체 모두 합헌입니다. 계약의 자유, 기업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아까 봤죠. 최저임금 계산을 할 때 해당 임금을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 수와 법정 주유 시간 수를 합해라. 왜? 임금에 법정 주유 임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로시간도 소정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토요일 근무한 주 시간 수까지 합산해서 나누도록 한 최저임금법 합헌이죠. 기업의 계약의 자유, 직업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산업 근로자 미안하지만 휴일 규정, 근로시간 규정 적용 제외하고 있고 불가피하죠. 반대 의견 많았지만 합헌입니다. 근로의 권리 침해하지 않는다. 밑에 기업도 좀 살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상여금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면 임금으로 봐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자 하는 거 기업주 입장을 좀 고려한 것이고 이것이 근로의 권리 침해하지 않는다. 또 이것을 변경할 때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동의받을 필요 없이 간단하게 변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로상권 단결권, 단체 교섭, 단체 행동권, 단체 교섭권도 침해하지 않는다 판례입니다. 두 개 다 쟁점 2개예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에 산입하자 하나 취업규칙 변경하더라도 동의받을 필요 없이 간단하게 바꾸도록 하도록 한 거. 이거 기업자 입장에서 필요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니까 포함하도록 한다고 해서 근로자들 특별히 문제 없다라고 해서 근로의 권리 침해도 아니고 단체 교섭권 침해도 아닙니다. 마지막 가사 사용인 퇴직금 제외하더라도 평등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근로의 권리 판례들 최근 여러분들 기출지문에서 많이 본 게 기억에 떠오르죠. 근로의 권리 판례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다시 봐야 됩니다. 191페이지 OX 한번 풀어볼까요?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퇴직급여 이런 거 안 돼요. 32조 1항의 근로의 권리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헌법상 권리로서 갖는다. 아닙니다. 헌법상 바로 도출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헌법에서 직접 도출된다. 아니죠. 헌법에서 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법 등 법에서 정해야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 돈 줘라 이것은 헌법에서 바로 도출되지 않습니다. 중요해요. 인정되는 거는 연차 유급휴가, 해고, 예고제도 2가지고 돈 2가지는 인정 안 됩니다. 법률에 정해야만 인정돼요. 계속 1년 미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당연히 근로의 권리 내용으로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해고, 예고 제도는 포함된다. 연차 유급휴가도 근로의 권리 내용이 포함된다. 그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질문을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퇴직급여, 최저임금은 헌법 도출 X. 반면 해고, 예고,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의 권리 내용으로서 곧바로 포함됩니다. 일단 근로 3권 조금 가볍게 보고 조금 한 10분, 15분 정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근로 3권 33조입니다. 32조는 근로의 권리, 33조 근로 3권 완전히 다른 권리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결, 교섭, 행동권을 갖는다. 33조 2항
이라고 언급되면 기억해야 되죠.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3권을 갖는다. 사망,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는 단체 행동권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3개 나란히 써서 기출이 많이 되는데 그럼 틀린 지문이에요. 근로 3권, 바이마르 헌법에 도입됐다고 잘난 척한다. 그리고 48년 한국의 재헌헌법부터 있었다. 근로 3권, 밑에 판례 보면 대등한 교섭 주체 관계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근로 3권의 법적 성격에 관련해서는 이 규정된 근로 기본권, 근로의 권리, 근로 3권 이런 근로 기본권은 한편으로는 자유권적 기본권보다는 생존권, 사회적 기본권으로 측면이 강하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사회적 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 즉 혼합되어 있다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사회권, 자유권이 혼합되어 있다. 어떤 표현이든 맞는 표현이에요. 혼합됐다는 취지면 뭘 더 강조하듯이 하더라도 둘 다 맞는 표현이다. 자유권,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해도 되고, 자유권보다 사회권 성격이 강하다라고 말해도 합헌입니다. 근로3권의 주체, 근로3권을 향유하는 자는 근로자입니다. 여기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자, 구직 중인 자도 포함된다. 또한 노동조합도 포함된다. 그리고 아래 대법원 판례에 이번 24년 경찰 간부 기출입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현재 취업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실업상태,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포함된다. 출입국 관리 법령에서 외국인 고용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지, 그런 사람이 이미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근무하고 있다면 그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의 재반 권리 등의 법률 효과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타인과의 사용 존속 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가 외국인인지 취업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 유무, 불법 체류 유무에 따라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실질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들 다 기출이 많이 됐습니다. 이미 3번 기출이 됐고 이번 경찰 간부 시험에서도 기출이 됐어요. 공무원인 근로자는 33조 2항에서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상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1, 2, 3권을 다 갖죠. 라고 하는 것이고, 현재로서 일부 공무원한테만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고 있고 단체 교섭을 인정하지만 일부 공무원들도 뭐는 인정 안 된다? 3권, 쟁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요 방위 산업시 종사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예요. 그러나 하는 업무 때문에 단체 행동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로 전력, 용수, 방산 등의 업무고 이 사람들 쟁의 행위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기출 OX 한번 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대법원 판례는 해고된 자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해석하고 있다. 뭐죠?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면 지위 인정한다입니다. 지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틀렸네요. 두 번째, 공무원인 근로자 중 법률이 정하는 자 이외의 공무원은 노동3권의 주체가 되지 못하므로 과임금지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 요건 참 저는 어려워요. 공무원인 근로자 중 법률이 정하는 자 이외의 공무원은 노동3권의 주체가 되지 못하므로 노동3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30조 2항의 과임금지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 판례를 좀 봅시다. 헌법 33조 2항이 직접 법률이 정하는 자만이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법률이 정하는 자 이외의 공무원은 노동3권의 주체가 되지 못하므로
법률이 정하는 자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 노동 3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과임금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 이거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하기 좀 쉽지는 않은데 법률이 정하는 자 이외의 공무원, 노동 3권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들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공무원, 이 사람은 전부가 인정되죠. 그런데 공무원 중에서도 나머지 공무원 중에서 쉽게 얘기하면 6급 이하 공무원들은 또 보장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제외된 사람들, 5급, 고위직 이런 사람들은 노동상권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과임금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이 사람들은 노동상권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랑 헷갈리면 안 돼. 전면적으로 모든 공무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것은 틀린 거죠. 이건 안 되죠. 어쨌든 법률이 정하는 자는 1, 2, 3권 다 보장되고 그중에 일부는 1권, 2권만 보장되고 그것도 안 되는 이 제3섹터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사람은 주체 못 되고 과임금 원칙 적용할 수 없다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위직 공무원 정도로 한정해서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국회는 33조 2항에 따라 어떤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해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를 갖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합헌입니다. 지금 점차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죠. 근로3권의 내용,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근로자 단체도 이 단결권의 주체가 된다 했고 단결권에는 개별적, 집단적 단결권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 둘은 여러분들 뭐죠? 상위 하위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우위에 둘 수는 없죠. 반면 소극적 단결권,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하위 기본권이죠. 적극적 단결권보다 하위 기본권이어서 유니언샵 규정, 이 소극적 단결권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오른쪽 보시면 기출 OX,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의 내용에는 단결할 자유뿐만 아니라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 노동조합을 탈퇴할 자유 이거 안 돼요. 단결권의 내용으로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X지문이죠. 이러한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등등은 21조 1항의 결사의 자유가 근거죠. 또 봐도 헷갈리면 안 돼요. 단결권의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결사의 자유에 근거가 있다. 밑에 유니언샵 협정.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이 충돌된다. 그런데 적극적 단결권이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보다 중시되므로 이렇게 조직 강제권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본질 내용 침해 아니다. 반면 개인적 단결권과 집단적 단결권은 어느 하나를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죠. 어쨌든 이 역시 위반되지는 않는다.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는 신고해라. 그리고 요건 갖추지 못하면 반려하도록 했지만 이것이 21조 2항이 금지하는 결사에 대한 허가제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요건 갖추면 통과해요. 무조건. 재량이 없어요. 허가제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결권 침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 손가락. 노동조합을 만들면 때때로 행정관청한테 결산 결과 운영 상황 보고하도록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도 허용해 돼야 되는 것이고 단결권 침해하지 않는다. 밑으로 X 보면 노동조합에는 결사에 대한 허가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더 보호해주지 못할 망정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낮추면 안 됩니다. 적용되죠. 상업 광고에도 허가제 검열대 금지 적용되는 것과 똑같은 구조죠. 더 보장해줘야죠. 단체 교섭권. 근로자가 단결권에 기초해서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는 권리다. 그 주체는 노동조합이다. 복수 노동조합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노동조합이 복수면 단일화하라고 하죠.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는 합헌이에요. 교섭 대표 노동조합을 정해서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거. 이게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고 뒤에 보면 합헌 판례로 나오죠. 국가가 사장님이다. 그러면 국가가 사용자에 해당한다. 이런 것이고 밑에 보면 단체 교섭이라고만 얘기하고 있지만 단체 협약 체결권도 포함되어 있다. 기초로 X, 단체 협약의 해석, 이행 방법에 관해서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견해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조문이 있다는 것이고 그냥 끄떡끄떡 해두시면 되고 공무원 노동조합이 체결하는 단체 협약의 내용 중 이런 거는 안 돼요. 법령, 조례, 예산에 관련된 것은 단체 협약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건 법으로 정해야 되고 조례로 정해야 되고 예산 관련이니까 우리끼리 단체 교섭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합헌입니다. 이 규정 있고 합헌이다. 자, 마지막 단체 행동권, 쟁의행위라는 말로 쓸 수 있죠. 직장 폐쇄, 근로자, 노동조합 모두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항상 정당화되는 게 아니죠. 주체가 단체 교섭의 주체가 돼야 되고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교섭을 거부했을 때 개시해야 되고 수단 방법 폭력행위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정당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형사 책임이 면제되고 민사 책임도 면제됩니다. 형사 책임은 면제되지만 민사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당하면 둘 다 면제해줘야죠. 이거 틀린 사람들 많죠. 면제되면 업무상 형법상 업무방해죄도 안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없습니다. 밑에 손가락 보면 기초로 X 33조 1항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의 주체로서 근로자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맞습니다. 근로자, 근로의 권리, 근로 3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맞고 그런데 노동법의 쟁의행위 개념에는 사용자가 쓸 수 있는 직장 폐쇄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 단체 행동권은 단체 교섭이 행해지는 도중은 안 돼요. 거부해야 합니다. 파토가 났을 때 해야 돼요. 단체 교섭이 하고 있으면 단체 교섭에 성실히 해야 되고 그것이 파토, 거부가 됐을 때 단체 행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용자의 직장 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그렇죠. 아직 단체 행동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직장문을 닫아버리는 것은 안 됩니다. 이런 것들 노동조합법의 내용인데 한번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로 3권에 관한 판례는 보면 너무 많이 걸리겠죠? 그래도 한번 좀 빠르게 봅시다. 다음에 다시 보더라도 197페이지 아래 교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하고 면직 사유로 규정한 거 합헌 밑에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하고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만 인정하는 것도 합헌 일반적 제한들은 다 합헌입니다. 그리고 손가락 보면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개념, 명확성치 위반되지 않는다. 이거 자꾸 기출 몇 번 됐어요. 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의 노동운동과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것도 합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이 지문에서 헷갈리죠. 모든 공무원한테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단체 행동을 금지하고 있죠. 그러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는 허용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싸그리 일정한 범위 내의 경우에는 인정되는 것을 헌법이 전제하고 있는데 모든 공무원의 3권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33조 2항에 위반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문 기억하세요. 20년 법학 경채 시험에 나왔어요. 20년 법경 메모하시고 여러분들 이 지문 많이 틀렸으니까 잘 봐두세요. 모든 공무원의 단체 행동권을 근본적 부인하는 법률이 위헌이다. 제3자 노동조합하고 근로자하고 사장님하고 이야기하면 제3자는 개입하지 말라. 양쪽 다 동일하게 규정되는 것이고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근로 3권 제한 아니다. 평등권 침해도 아니다.
필수 공익사업은 빨리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로 중재 제도를 두고 있죠. 이것이 위헌 아니다라는 것이고 운수, 수도, 전기, 공중위생, 의료, 은행, 방송, 통신 필요하다는 것이죠. 밑에 방위산업체 특별조치법에 지정된 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 3권 쟁의 행위만 금지하고 있네요. 1번이죠. 오른쪽 사용자는 불성실하면 안 되고 성실하게 교섭해라 라고 하고 위반할 때 형사처벌 규정하고 있고 합헌이죠. 이것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계약의 자유, 기업의 자유, 직업의 집회의 자유 등등 모두 침해하지 않는다. 사업장 중에 뭐 안전을 위한 안전보호시설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정지, 폐지,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단체 행동권 침해 아니다. 밑에 사립학교 설립 경영자들은 교원노조와 개별적으로 단체 교섭할 수 없고 반드시 연합해서 단체 교섭해라. 전교조도 전국 단위로 하고 있고 학교 측도 전국 단위로 교섭하라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교섭하지 말라 필요하다는 것이고 단체 교섭권 침해하지 않는다입니다. 밑에 노동조합 제대로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게 아니면 명칭 사용할 수 없다고 하고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거 노동조합 일정 요건을 갖춰서 신고해야만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지키기 위한 것이죠. 명칭 사용 금지 형사처벌 필요하고 단결권 침해하지 않는다. 설립 신고 제도 자체 둔 것도 합헌이라고 했죠. 200페이지. 이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거 모두 합헌입니다. 5급 이상은 가입 금지, 6급 중에서도 감독권 이런 업무가 무거운 사람들은 제외하고 있는 거. 또 손가락 6급 이하 중에서도 외무행정 외교정보만 한정해서 소방 공무원 등을 제외하고 있는 거 합헌입니다. 노동조합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 모두 합헌이에요. 근데 법이 여기 개정됐다고 했죠. 이제는 5급, 6급으로 정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그 권한이 지휘 감독권, 업무 총괄자, 인사 보수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만 제외합니다. 6급, 5급을 빼버렸어요. 어쨌든 이 범위 제한 규정은 모두 합헌입니다. 밑에 단체 교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법령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하는 정책 결정이라든지 임용권 행사 등등 이 근무 조건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가 하면 안 되겠죠. 단체 교섭을 제한하고 있고 이 의미 명확성 원칙 위반되지 않고 단체 교섭권 침해하지도 않는다. 상식적으로 이런 걸 하면 안 되겠죠. 뭐 마음대로 야 이번에 경찰 공무원 100명 더 뽑아 이런 거 우리가 단체 교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법이 국가가 결정하라고 한 것에 대한 정책 결정도 우리가 좌지우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공무원에 대해서 일체의쟁의 요거랑 달라요. 일체의쟁의 행위를 금지한 노조법. 이 가입을 하더라도 가입한 공무원은 쟁의행위는 금지되어 있는 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개념 아니에요. 모든 공무원이 아니라 그 일부 6급 이하 공무원들은 단결권 행사에서 노동조합 가입하지만 공무원 노조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쟁의 행위는 금지하고 있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합헌입니다. 밑에 공무원 노조 설립 단위는 행정부로 규정해서 노동부, 법무부, 경찰청 별도로 규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정도 행정부 큰 단위로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것이 맞다. 단결권 침해 아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해야 되는데 조례로 정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는 정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이 범위를 정할 의무는 헌법상 의무이고 미룬 것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기본권 침해다라는 것이고 비교 판례 조례에 위임하는 것 자체는 합헌이다. 라는 것입니다. 조례도 기본권 제한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 적용되지 않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고 그 아래
이번에 최신 판례도 있는 판례죠. 공항, 항만 등 국가 중요시설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 일체의 쟁의행위 금지하고 있고 합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찰 간부 시험에 나온 것은 바로 1번 쟁점이에요. 이것은 37조 2항에 따른 제한이지 뭐는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 공무원 33조 2항과 3항에 의한 제한은 아니다. 이 쟁점이 기출입니다. 써놓으세요. 33조 2항과 3항에 따른 제한은 아니고 왜? 이 사람이 공무원도 아니고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33조 2항 3항에 의한 제한이 아니고 37조 3항에 따른 제한이다. 현행헌법에서 공무원 및 법률이 정한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와는 달리 2항 3항과는 달리 특수경비원에 대해서는 단체 행동권을 제한하는 개별적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즉 33조 2항과 3항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37조 2항에 따라 제한할 수 있는 것이고 총 들고 있고 공항 항만 중요하므로 제한하는 것이 침해되지 않는다. 단체 행동권 침해 아닙니다. 빨래. 마지막 필수 공익사업 필수 유지 업무 쟁의행위 금지 필요하고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것도 많이 나오는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 안 돼요. 복수 노동조합 허용되고 있고 교섭할 때는 교섭 창구 단일화 해가지고 사장님 앞에 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권 침해하지 않는다. 기출 여러 번 됐죠 이미.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본 대로 노동조합은 설립 신고해야 되고 결산 결과 운영 사항을 보고하도록 한 거 모두 단결권 침해 아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해서는 급여 수령을 금지하고 대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초과하는 요구는 금지하고 있다. 어쨌든 같은 말입니다. 노조 전임자의 급여 수령 금지. 이거 모두 단체 교섭권, 행동권 침해하지 않는다. 번입니다. 뭐랑? 오른쪽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것은 자주성을 처할 위험이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나치다 수단의 적합성부터 부정해서 단체 교섭권 침해다. 그렇죠? 운영비는 좀 얹어줘도 되지. 그러나 노조 전임자의 급여 지원 금지는 합헌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지라도 일반 근로자의 단체 교섭권, 행동권을 모두 전면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것이에요. 본질 내용 침해 금지. 그리고 이런 광범위한 것들은 국가 긴급권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원 노조법의 적용 범위는 재직 중 교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해직 교원은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것은 합헌이다. 해직 교원들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죠. 아까 해직 교원이라도 그 해직 공무원이라도 해직 근로자라도 그 지위를 다투고 있으면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과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건 교원 노조법의 적용 범위에 있어서 재직 중 교원으로 한정하고 해직 교원을 제외한 것입니다. 이 규정 자체에서 이렇게 규정한 거예요. 오른쪽 청원경찰은 근로자입니다. 공무원 아니에요. 주요 방위산업체도 당연히 아니죠. 일반 근로자임에도 노동운동을 금지, 1권, 2권, 3권을 다 금지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정할 수 없죠. 근로삼권 침해. 운영비 원조는 해줄 수도 있는데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거 단체 교섭권 침해다. 밑에 대학 교원은 단결권 인정하지 않는 것, 교원에 따라 심사 기준은 달리했다라는 것이고 결론은 같죠. 모두 단결권 침해입니다. 그런데 누군지 구분하지 않고 입법 목적의 정당성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경찰 간부 시험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맞는 지문이에요.
심사 기준이 같았다라고 하면 틀리지만 심사 기준 달리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지 입법 목적의 정당성부터 규정됐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냥 얘기를 해도 틀린 지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맞는 지문으로 인정해야 돼요. 특히 교육 공무원인 교원뿐만 아니라 교육 공무원이 아닌 교원의 경우 사립대 교수들은 더더욱 인정해줘야 되는데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구분하지 않고 이야기하더라도 합헌이고 불다 단결권 침해. 그 다음 국가공무원법에서 급악급 공무회를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거. 공무원들은 여러분들 노조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집단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급악급 공무회의를 위한 집단행위가 무엇이냐? 이것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명확성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 이 쟁점. 그밖에 공무회의를 일한 집단행위 이 개념을 공익에 반하는 목적, 직무전념 해태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 좁혀 해석하고 있고 명확성 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그리고 과도하지도 않으므로 표현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집단 행위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는데 금지하더라도 표현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비교 판례 보면 공무원들 정당 가입을 금지한 것은 합헌이지만 그 밖의 정치단체 또 정치적 목적을 위한 행위 이런 개념들은 합헌이죠. 침해하지 위헌이죠. 그 밖의 정치단체 정치적 목적을 위한 행위, 명확성 원칙이 위반된다죠. 정당 가입 금지는 합헌, 그 밖의 정치단체는 위헌. 마지막, 사용자가 주체입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운영하는 것을 지배 개입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부당노동행위 규정, 개입하면 안 되겠죠. 명확성 원칙 위반되지 않고 과잉 금지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을 개입하는 행위예요. 여기는 상대방 객체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 금지하는 거 합헌이다.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 금지하고 위반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하는 것도 위헌 합헌이죠. 그리고 노동조합의 조직 개입하는 것 금지하는 것도 합헌입니다. 위헌인 것은 운영비 원조 싸그리 금지하는 게 위헌. 근로상권 관련해서는 우리 최신 판례가 있었던가요? 단결권 대체교섭권. 그거 있죠. 25번 23년 최신 판례 특수경비원 쟁의행위 금지. 뭐죠? 합헌. 단체행동권 침해하지 않는다. 그 판례입니다. 특수경비원은 공무원도 아니고 주요방위 산업체 종사 근로자도 아니지만 그 규정이 아닌 37조 2항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25분 좀 초과했지만 별로 3건까지 좀 다 봤습니다. 봐도 헷갈려요? 오늘 재판 청구권하고 근로 3건은 다시 한번 보고 이제 다시는 안 봐도 될 정도로 좀 정리를 해두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나머지 부분 중에 해야 될 거라 1권 정도 좀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마치겠습니다. 질문은 그대로 가져오신 게 아닌데 어쨌든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민주주의에서 도출은 되지만 재판 청구권은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여러분들 아까 헌법에서 그것을 입법할 의무는 없다 규정이 있었고 어쨌든 민주주의에서 도출은 된다죠. 국민주권, 국민들이 관여를 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그 근거는 있기는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판 청구권에서 국민참여재판 받을 권리가 재판 청구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설에 그 판례 그대로 나와 있는데 그게 국민주권에서 개념에서 도출된다고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기본권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좋은 지문이에요. 국민주권주의와 관련은 있다. 국민참여재판 그러나 헌법상 재판 청구권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원칙적 지문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얼른 식사하시고 한 30분만 쉬셨다가 또 오후에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그거 안 찍었는데 오늘은 그냥 패스하겠습니다.